재고가 다 없어져서 새로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노동자들은 광산에서 나와서 공장이 취업이 되겠죠. 공장이 잘 돌아가면은 이제 자 커피숍도 잘 될 거고 식당도 잘 될 거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돌아갈 것이다. 근데 미국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누군가 펌프질을 해줘야 되는데 그 펌프질을 누가 해줘야 된다? 정부가 해줘야 된다라는 게 케인즈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정부가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정치와 행정은 두 개가 아니다. 이론론이랍니다. 이론론이랍니다. 그러면 자, 아까 우리 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정치고 여기가 경제면 행정이 여기 가서 놀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걸 어떻게 된다? 다시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로 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이 같고 경영과 행정은 다르다. 정치, 행정 이론론이요. 공사행정 이원론이라 이렇게 됩니다. 행정을 통치 과정을 수행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중요한 문장이죠. 여러분 요거 정책 결정 요거 중요합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집행해야 된다. 일련의 무슨 과정이다? 통치작용이다 라는 게 정치행정 이론론입니다. 자, 행정을 단순한 기술적 관리 과정으로 보지 않고 정책을 수립하며 가치를 배분하는 뭐로 동그라미 기능으로 이해하게 되고요. 그죠? 대표적인 사람은 애플비와 디목입니다. 그죠? 자, 보세요. 자, 이 대공황 때니까 막 너무너무 배고프고 먹을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사과가 있어. 자, 이 사과를 누가 먹을 것인가? 이 사과를 누가 먹을 것인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걸 누가 한다? 정부가 한다. 사과 너 먹어. 사과 니 먹어. 그거 누가 결정한다고요? 정부가. 그 무슨 설? 통치기능설. 됐죠? 몇 년대? 1930년대. 왜 1930년일까요? 1929년에 경제 대공황이 벌어졌으니까. 됐죠? 예. 사과 니 먹어. 예. 다음. 행정 행태설입니다. 우선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행태입니다. 행태. 행태라는 건 어떤 형태, 모습, 그 동작 이런 거잖아요. 언제래요? 1940년대입니다. 1940년대 행정 행태설. 자, 행정을 인간의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동적 집단행동이라 하여 요거 줄치세요.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동적 집단행동. 요거요. 자, 이게 행태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행동, 그게 행태입니다. 인간의 집단적 행동과 태도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그래서 행태, 그러면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그게 행태설이에요. 자, 누구라고요? 사이먼이요, 사이먼. 자, 사이먼을 비롯한 카네기 학파들에 의해 주창된다. 사이먼 기억하셔야 되고요. 연구의 초점을 구조나 제도보다는 인간의 행태에 초점을 주었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방법을 취했다. 아,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행정 행태. 자, 행정 행태. 인간의 행동을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행동을. 자, 그래서 심리학적인 방법을 택했고요. 가치와 정치를 구분하여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순수한 과학성을 추구했다는데요. 여러분 요거 세 개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었던 행정관리설과 구별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요게 바로 행정관리설과 구별되는 내용이에요. 자, 행정행태설. 선생님, 도대체 그럼 얘는 행정관리설과 비슷한 건가요? 네, 왜냐하면요. 다시요. 자, 정리 들어갈게요. 우선 사이먼을 비롯한 행정행태론의 학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졌다? 정치 구조가 어떠니 제도가 어떠니 관심 없어요. 얘네들은 인간의 행동에 초점을 맞췄어요. 인간의 행동을 뭐라 불러요? 네, 행태. 근데 어떤 행동이에요? 집단 행동이에요. 서로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협동하는 그 일련의 행동들, 그게 행태예요. 그러면 그걸 왜 연구했냐는 거예요. 그걸 왜 연구했냐면요. 인간의 행동을 잘 연구해서 인간의 행동을 면밀히 분석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요. 자, 인간의 행동을 잘 분석해서 그걸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 기능과 별개로 인간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다. 행정은 그런 인간의 행동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행정관리설로 가잖아요. 근데 행정관리설에서의 행정관리는 아까 우리 그냥 단순한 기술적인 능력, 관리적인 능력이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한, 그러니까 이 경영을 하는 것처럼 기업이 경영을 하는 것처럼 행정도 경영을 하면 된다. 행정도 관리를 하면 된다라는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이론이 행정관리설이라면 그거 업그레이드 버전이 행태설이에요. 그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인간을 관리하는데 과학적으로 관리하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집단적 의사결정을 위한 이 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행정관리설에는 없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치는 가치를 추구하고 행정은 사실을 추구한답니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요거는 우리가 여기다 이제 보충적으로 필기를 좀 해서 봐드릴게요. 정치와 행정은 이런 차이가 있대요. 정치는 가치 판단을 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답니다. 정치는 가치를 판단하고 행정은 사실을 판단한다. 이래서 정치는 가치 판단을 통해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정책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행정은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정책 수단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행정행태설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쌤, 가치와 사실은 무언가요? 네, 가치와 사실을 그럼 잠깐 구별해 봅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가치라는 것은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검증되어질 수 없는 거고요. 사실이라는 것은 검증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6.25 전쟁으로 15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 다시요. 6.25 전쟁으로 150만 명의 민간인이 죽었다라는 것은 사실입니까? 가치입니까? 사실이요. 에이, 선생님, 150만 명이 아니라 120만 5,792명입니다. 그럼 그게 맞아요? 오케이, 좋아. 그게 맞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25만 4,975명이 맞다면 150만 명은 틀린 거잖아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뭐 할 수 있다? 검증할 수 있으면 사실이에요. 그죠? 자, 보세요. 구공탄 행정학의 김일령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옷도 구공탄 같은 거 입고 왔네. 구공탄 행정학의 김일령 선생님은 키가 180cm이다. 안 보이니까 모르지롱. 아니에요. 선생님 174cm예요. 에이, 그러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왜 사실이냐면은 내 키가 174cm인지 180cm인지 검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게 가치냐면은요. 김일령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다. 검증이 안 돼. 사실인데 검증이 안 되네. 이런 사실인데 검증이 안 되네. 그죠? 자, 6.25 전쟁은 민족 상잔의 비극으로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어쩌고 저쩌고. 그건 좀 좋은 말이네. 자, 6.25 전쟁은 민족 통일의 전쟁이었으며, 그건 네 생각이지. 그죠? 그건 검증될 수 없죠. 그러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인지, 통일 전쟁인지, 이거는 네 생각이지. 그치? 그런 것들은 검증될 수 없잖아요. 그게 가치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현상 속에서 어떤 것은 가치가 되고 어떤 것은 사실이 될 거예요. 그럼 행정학은 철저하게 사실만을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정부가 바람직한 목표, 예를 들면은 이런 게 목표하고 수단이에요. 정책 목표하고 정책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요. 교통난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난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건 가치죠. 그죠? 왜? 지금 서울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은 당연히 검증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생각. 그죠? 그럼 그건 가치 판단이란 말이죠. 거기에서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정책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의 교통난을 해결해야겠다는 정책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가 만들어지냐면 버스 중앙차로제. 그래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버스 중앙차로제, 그 다음에 유료 터널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이 정책 수단이에요.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은 정책 목표를 만들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냥 버스 중앙차로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사실만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정치는 가치 판단이요. 행정은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빼먹은 게 없죠? 예.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이요. 여기다 우리가 좀 참고적으로 배경을 하나 써보면은 행정 행태설의 배경은
행정에 부각되고 있었던 과학성에 대한 겁니다. 행정의 과학성. 행정에 자꾸 과학적인 요소를 도입하려는 그런 학문적 경향이 이런 행정 행태설을 만들어낸 것이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과학성만을 추구해야 된다. 즉 사실만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쓴 것처럼 정책 목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뭐만 해야 된다? 정책 수단을 집행해야 된다.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집행해야 된다. 그죠? 연구 영역이나 대상이 있어서 정치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행정 중요하죠? 자, 정치와 행정을 띄어놨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이원론인데 앞에 있었던 이원론, 앞에 이게 이원론, 행정관리설이 그냥 이원론, 얘는 정치행정 새 이원론. 자, 이거 두 개가 떨어졌으니까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다시 경영으로 가겠죠? 그래서 공사행정 새 이론론. 그러니까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정치행정 이원론이면 공사행정 이론론이에요. 그죠? 예. 누가 있다고요? 사이먼 버나드가 있다. 예. 사이먼 버나드가 있다. 그래서 그냥 사이먼 버나드 바나나를 사 먹는 사람들의 행태. 그냥 그렇게 공부하세요.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바나나를 사 먹는 사람들의 행태. 그죠? 그 다음에 사이먼이니까 숫자 뭐 떠올라요? 40년대. 헐, 엉터리다. 뭐가 엉터리예요. 자, 다시 갑시다. 1940년대 뭐 떠올라요? 사이먼 뭐 사 먹었대요? 바나나요. 바나나 사 먹는 뭘 관찰했대요? 행태. 됐죠? 예, 그렇게 공부하시고요. 특히 요거 기역, 니은, 디귿이 행정관리설과 구별되는 내용들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사이먼 버나드 바나나를 사 먹자. 예, 넘어가겠습니다. 억지다. 억지죠. 이게 무슨 뭐 재미도 없고 억지죠. 억지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갈게요. 발전기능설입니다. 1960년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1960년대를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존경하는 박통 새마을운동 생각하십니다. 자, 박통의 새마을운동. 물론 이게 실제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자, 5.16으로 정권을 잡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행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아주 세게 밀어붙이죠.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1960년대 많은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행정부가 주도된 그런 발전을 꾀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가장 큰 성공을 거둔 게 이제 대한민국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60년대 그럼 6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밀어붙였다.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밀어붙였다. 발전 기능설. 우리 왜 조금 전에 뭐 배웠냐면은 통치 기능설 배웠죠. 눈치채셨어요? 아직 못 채셨다고요? 뭘 눈치채라는 건데요? 이거예요, 여러분. 기능. 통치 기능설 뭐였어요? 통치 기능설 그러면 우리 케인즈가 시장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니까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통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1930년대, 1929년에 경제 대공황 때문에 행정부는 통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 그럼 저로 가볼까요? 제목으로 가보자고요. 아이고 힘들다. 자, 어떻게 됐어요? 발전. 자, 조국의 정부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기능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게 결국 야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행정을 국가발전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책도 결정하고 정책도 집행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다 해야 된다.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또 뭐가 돼요? 정치, 행정, 새 이론론. 그죠? 그럼 얘가 뭐였죠? 정치, 행정, 그냥 이론론. 얘는 그냥 이론론. 얘는 무슨 이론론? 새 이론론. 사회를 의도적, 능동적, 계획적으로 변동하는 주체로서의 행정을 강조했다. 안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죠? 요거 알아두셔야죠. 자, 개발도상국의 근대화상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을 우위로 한, 요것도 줄쳐놓으세요. 행정이 오히려 우위에 있는 그런 발전, 행정이 주도가 된 발전을 주장한 겁니다. 예, 사람 이름 에스먼 와이드너. 에스먼 와이드너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공부해요? 넓게 애쓴 사람들.
진짜 내가 생각해도 좀 억지긴 억지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외워야지, 그죠? wide, 넓게 애쓴 사람들.